그냥 그럼 하다가 딱 거기다 텐트를 한번 연결시키고 여기가 한쪽으로 백지니까 거기다가는 맨날 어서오세요.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봐. 근데가 자네 얘기 말씀대로 자, 문장이 현대 문장이 아니라서 백 교수님 어제 광고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 전시한다고. 1월이요? 네. 뭐 그렇게 이거는 건강인데는 1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건강이요. 아니, 한 달은 안 돼요. 야, 3주가 있는데 거기가 늦게 이런 거니까. 책값을 주자도 못 주겠어. 돈을 안 갖고 왔어. 돈을 안 갖고 와서 네. 현금을 안 갖고 와 주자도 다음 주에 줘야 돼요. 아 내일 나오겠구나. 원래 깐복기는 돈안 줘요. 선생님 나가다니까. 아, 계산하고 나온 거. 그 2만 원 주신 거니까 저는 그냥 밥을 사신 걸로 생각을 네. 했다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계산하고 잔금 드리면 하는 거다. 아니 맞게 한 거죠? 너무 작아서 아니 이 네. 저한테 주는 게 작은 게 해상이니까 저도 참 처리를 하는 그래서 제가 쓸때 금액이 좀 세고 제가 받으면서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어쩐지 네. 살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찬조국으로 해야 되나 막 고민했어요. 몇 쪽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야, 그렇대. 몇 쪽으로 좀 난감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찬조국은 그 포장을 보면 돼. 따로 내신다는 그러니까 맞죠. 작아서 오늘은 쿨 해달라고 얘기해서 너무 금액이 안 되겠어 안 맞는데 그래서 어째 안 오신다 했네요. 그래요. 안 오신다 생각했는데 딱 안 오시잖아. 그 어떤 바지에서 괜찮은가 아니 그가 했던 다 봅니다. 아유, 얼마나 좋은지. 커피 드시고요. 제가 제가 물만이요. 물만이. 이제 지금은 1919년 3일 독립선언한 지 딱 이제 102년째가 가네. 독립선언인가요? 그러니까 103년째가 닥쳐. 한때는 형님 저도 한때는 열심히 독립선언서 앞에서 저 끝까지 줄줄줄 야부렸는데 지금 다 기억답게. 5등은 자해. 아, 조선의 독립인가 그 앞에 부분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조선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내세워갖고 조선 국가, 민족, 독립국가 반도에 관한 문제를 하지만 자기 본질적 동지성을 분명히 내세웠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10% 먹어 댕기는 송영길한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통일이다 딱 부르다가 손을 일어서 자네는 우리는이라고 본명사 아니잖아. 자네가 얘기는 우리는 일본 놈들 좀 미국 놈들 찍고 그 앞에서 찍고 그런 식으로 써먹지 말고 분명한 우리 본질적 동지성을 설명하는 명사를 써. 저 단정된 사람이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 조선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얘기 속에 조선독립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 그 뭐야 이 얘기가 있지? 대한민국에 왜 늘었대? 조선 결국 고종왕제 아방 파천 공갈치기 위해서 결국은 민비 잡아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는 그놈 받고 있니까 그래도 고종이 한국 안 올게. 그러면 아니 한방에 저도 먹을란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서 공기 돼갖고 이렇게 그 들어갔지. 이번 놈 받을 그러면 조선이라고 이거 대안이라 이름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럼 먹을란게. 그렇게 결국 먹을란다. 안 먹기 위해서 대안이라 이름 받을란다. 그래갖고 고종이 일본 놈들한테 대한 계획을 받아주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굴욕적인 이름인데 그 대한하고 조선하고를 섞어갖고 나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미안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대한하고 조선을 원수냐? 대한하고 조선을 원수를 만들어갖고 우리 군이라도 의식적으로 다 갈라보려고 해. 그러면 합치는 방법이 무슨 보여? 거기서 형님 제가 발견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조선과 대한을 연결된 한과 조선을 연결시키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첫장하고 한장과 앞에 전이 옷이 제일 첫째가 열집 날이 열집 이것이 태양 앞에다가 삼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절단용 다른 자는 뭐냐면 고기육자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 앞에다가 하늘에다가 고기를 캐리는데 정성 들여 껍질 벗겨갖고 벗겨놓은 것이 고기육자예요. 산채로 그대로 잡아갖고 거의 뭐예요? 껍질 있는 채로 내렸으니까 뭐예요? 화죽육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자는 뭐냐 그럼 애초부터 짐승 잡아갖고는 그런 채로 잡은 채로 그대로 살짝 죽인 놈 그로 갔다가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껍딱 벗겨갖고 정제해갖고 정리해서 놔두는 것이 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난 조나 한이나 하나인데 이런 걸 원수를 만들어 걸치 없잖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조선조자는 단군 때 주고 한은 여기다 보면 한이 언제 오냐면 단군 조선이 깨져갖고 쫓겨갈 때 그 판타가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참하나 한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조와 한은 하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를 쓰고 어떤 때는 한 쓰고 중간에다가 그 사이에 고려를 써서 여러분 상문적으로 고려, 한, 조, 고 그러면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인 것을 반복해서 쓰게 하면 갈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딱 가져갖고 여름성은 공산당, 여름신당은 김일파 이건 약간 완전 원소들은 그 뭐냐면 그 관념 주입시켜갖고 갈등 작전에 말려들어갖고 그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기이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김이는 나는 아직 동기자 아닌자예요. 김이 독립이란 말이에요. 뭐요? 지경은 뭐요? 나는 독립 안 한단 말은요. 나는 독립 안 한다는 얘기를 김이 독립 하고 앉았어. 그 겉으로는 김일성 독립이라고 떼세우지만 또 분명히 뭐냐면 저쪽에 일본 놈들 미국 놈들이 우리는 독립 안 해야 그래도 타협을 잠재할 가능성이 있어야 입장 깎아놓고 있는 거야. 이런 잠재의식이 계속 주입되어지는 것이 바로 김이야. 오로지 그러면 민족 독립을 관계없어 조선이라는 이런 거 오등은 자기 아들 독립 그건 없으잖아요. 김이만 나오니까 이것이 사고방식을 의식을 분열시키고 대치시키려고 하는 잠재적 의도가 심판 밑에 딱 깔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네. 김인현은 그 육갑에 연수하는 안다 그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만은
김내 육갑 인명치라서 우리한테 죽여본다고 한 얘기고 뜻이 통한다면 안 써야지. 그것은 선생님이 아니, 그거 내가 모르는 거지. 자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오. 야 김희동님이라고 자꾸 떠들면서 여기서 조선독립이란 말이 없어졌다며. 그럴 때 김희를 해석해보자 뭐냐. 나는 독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 코드에 있는 의미여. 김희는 아니라가 아니여. 그런데 그 의미가 내 코드에 있는 김희를 자꾸 다른 것 없다고 그런만 쓰고 왔단 말이야. 너무 천차한 거 아니오? 아니, 내가 너무 천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천창하는 게 그 얘기를 자꾸 떠들고 있어. 그만 놔둘 것이오. 냉동인데 예쁜 것이 아니지.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깔아갖고 자꾸 하고 있는데 저 사람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조선독립은 없애고 김희동립으로만 대체해갖고 대학을 잠재의식으로 독립 안 한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견제하자 조심하자 뜻을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작년 저 문화전당에서 네. 행사한다고 할 때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김희독립이란 말은 네. 김인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역하면 나는 독립 안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조선독립이란 말 빼고 김희독립이란 쓰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자기들 하는 동질성에 관한 문제 잊어버리고 잠재의식과 저쪽으로 보이지 않는 송을 있는 계세를 죽여버리는 힘 빠진 거 있다 그게. 그럼 앞으로 김이란 말을 결신대로 김인연이라고 난 모른다. 김희독립을 죽여보면 나는 독립 안 한단 말 아니야. 김인연 빼고 김희독립이란 말은 김인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 안 한다는 말을 저 사람들한테 지배자들한테 침략자들한테 축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점 김대중 씨가 아시아 태평양에다 꼭 태평양 꼴을 붙여내기 안 해. 나는 이거 배신을 안 해. 그 내용을 거기다 던지고 있는 거다. 아 그렇게 하려면은 3월 1일도 운명으로 써야지 양념. 그말 알고 3월 1일로 꼭 김인연으로 다르지 않아요. 내 말은. 김인년 3월 1일. 아니 김인연 뜻을 보면 나는 아니라니까 그러지. 3일은 난 안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나는 독립사건으로 학생 지금은 운동으로 확실히 하려고 지켜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줄여가자 하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얘기가 세상에 나오고 평생 동기 서명원 선생하고 박차지 싸움을 했어. 서명원 선생한테 그래서 서명원 선생 바로 그 얘기요. 역사도 해왔더니 국가대학에 좀 갖고 그 얘기 세상에 저 학장이 그렇게 자꾸 처음 어쩔 것인가. 나라도 해야지. 대한독립이라는 말 안 쓰고 있어. 조선독립이라는 말 안 쓰고 대한독립이랑 김희독립으로 자꾸 바꿔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바로 내가 어서 있죠. 총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조선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저는 쭉 강의하는 동안에 왜 조선이라는 말 한 번도 안 쓴가? 그렇게 하고 이 나라 대통령 뭐 짓을 하려가? 분명히 다음 연설 때 자네가 조선이라는 말 안 쓰고 어려운 게 우리는 하나, 남북은 동포는 하나, 그 추상병사만 넘어가면 그때 나 공개적으로 자네 공개적으로 알아서 김대중 센터에서 저희 뭐라고 부르죠? 너무 더 들을까 싶은 게 말 안 했지만 세상에 전남이란 큰 인물, 역사 역할을 해야 할 인물이 소신 있게 기본 방해에 관한 핵심 중점 문제 얘기를 잡고 더 살살 넘어가고 머리 쓰고 하는 식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몇 번 청원회만을 듣다 보니까 저보다 단회를 키우려면 송영기가 큰 인물이 저도 키우려면 이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려는가? 예, 명시 먹었습니다. 말만 명시만 나가지 말고 일단 또 보고 있게 그렇게 해놓고는 전부 썼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 얘기 그런 내용들이 그 아까 말하자면 문화전당에서 우리 오늘 자의 아주 성립군과 조선 자유민을 선언하노라는 얘기를 빼놓고 N 김희동이 김희동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핵심이 흐려져 버린다. 그 독립선언서 제일 첫째 문제는 독립선언서라고 썼어요. 네. 무슨 독립선언서요? 네. 대한독립선언서. 그때 대한이라는 이름이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독립이라고 분명히 선서에 나와 있는데 조선 독립이란 말 딱 피해갖고 대한 독립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그 대목을 지적해서 조선 독립 선언서로 오등은 자유 조선 독립군과 조선은 자유민주를 선언하는 거 분명히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빼고 대한 독립 선언하고 김일 독립 선언하고 대체해볼 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뜻이 뭐냐? 다시 말해 독립에 관한 역사적인 공동체에 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요소가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기피하고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 한번 일단 다 여러분들 의심하고 보시죠. 침판가 뭐 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대한 독립선언을 여기요. 조선 독립선언을 32페이지 해남선 중간에서 들어가야 돼. 친일파로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해남선 초월해서 안 천선이 어디서 그걸? 네. 천안선 선생이 육당이 조선 독립선을 분명히 했는데 네. 육당은 조선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인용해갖고 설명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그 말이요. 아이 친일파로 몰려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그 후에 압력 받아갖고 얘기를 흘려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런 일에 따로 역사 문제에 집어적하지 않으면 그 역사 모임에서조차 천황선이 쫓겨나고 그랬어. 그랬었던 것이. 그놈 갖고 얘기하면 50% 100%가 되어버린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천암선이가 그 조선 독립선언들에서 뭐하자 그런 짓이라도 얘기를 안 해야지. 안 돼야지. 뭐가니까 그러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기회가 없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지금 연함이 대마대가 아니 그 말은 한일합방 됐을 때는 만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일본도 밑에서 땅 지키지 말고 다 투쟁을 해서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현실 문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 극단적인 논리로 그렇게 공격을 이거좀 안 된다. 극단적인 논리로 공격이 아니라 알았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안게 단지 그 마음을 갖고 우분을 참고 있으면서 지내야지. 끝나고 해서 다 일어나갖고 죽게 하는 사기로 최후 일까지 제가 뭐하고 살 것인가. 그런 대목에서 현재 내 얘기는 이렇게 이 분야에 관한 의미라도 강조를 해준 것이 그 안 할 바에 아무 말 하지 마라. 한번 하고 타고 잘라 말인 것이. 야, 그래 이제 아침에 천천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고 우라통 터져서 에이. 근데 다시 오늘은 자야 아저씨들 연락하다 보니까 뭔가 못해 근데 도중에 이제 연락해요. 내가 예. 뜨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하자면 독립선언을 했던 역사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민족사회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1919년이란 말이에요. 그 대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1919년이 따로 102년 만에 이제 2022년이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책을 좀 보다가 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다시 봐야 할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서 독립선언서는 근본적으로 여든 못할지라도 여든 좋고 여든 못할지라도 있고 자기 자신 속에 간직하도록 하는 운동을 저번에 우리 화담사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하다가 오등은 자야 조선이 자유민 차로 세계 만방에 과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 자손 만대에 과여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위하느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선언이에요. 그 얘기를 누구도 독립선언 3.1운동 때 얘기할 때 잘 안 하고 선진사는 우리는 민족이 하나가 되고 독립돼야 하고 고소히 그 우리 개념에 독립생활은 확신을 갖고 정리를 갖고 얘기를 안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꼭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민족에 관한 민족사 그 독립선언서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진 문제를 가장 직피복의 핵심을 찔러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독립선언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강렬하게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영암 김준현 선생의 동생 김준보 선생입니다. 네. 어떻게 설명하냐? 다시 말하면
3.1운동 독립선언서 내용이야말로 한국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왕본주의 내지 봉건주의 밑에 끌려다녔던 탈일적 체제로부터 국민 주권 시대의 자각이 시작되어진 시대로 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대화라고 그래. 그럼 한국 근대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고 박성기 싸움이 있습니다만 한국 조국 근대화 시점을 언제 보냐 하면 독립선언으로 보는 방향으로 아주 확실히 갖고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경제사, 조선 경제사의 대가이신 경제사가 대가이신 민족 경제 이론 대가이신 영암 김준보 선생입니다. 야, 이것은 김준보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기억난가? 그냥 뭐 전남대 총장을 썼습니다. 호가 영환이에요. 네? 호가 뭐. 호가 또 어느 잊어버렸네. 저 김준 씨가 낭산이라고 한다면 영환 영암이 낭주가 영암이니까 영암이 낭주가 영암이니까 영암이란 얘기죠. 영암 산이란 얘기지. 그 아니 그렇구나 또 낭산이란 얘기가. 낭산이라면 낭산 그 호가 그런 것이고 낭산은 김준현 씨 호고 네. 김준보 선생 호는 나 얘는 있다가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뭐냐면 김준보 선생이 한국 정신사적 배경을 정리해놓은 책이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세가 들어오면서부터 민족 자본 의식으로 경제화에 대비해 나가는 민족 주체적 능력을 들였던 내용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부 상권에서 김준보 선생이 그 말을 썼습니다. 네, 한국 근대화 운동의 시점은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1919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에서 한국 근대화 시점은 3.1 독립선언이다 라고 설명한 이유는 그렇게 분명히 나왔던 것은 김준보 선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도 다 사다가 찍어다 지금 저 지원동에 놔뒀는데 그 3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문에 나오는데 그 대목을 기본적으로 봐야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타율적으로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독립선언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주의라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1919년 3월 1일 날은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나라 뺏긴 지 딱 10년째 된 해 아니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선보다 한 20배나 40배나 지가 큰데 지금은 깨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깨끗한 조선놈들을 그냥 일본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독립국이다. 천하의 세계 평화를 위해 선언한다고 떨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우리도 정신 차리자. 자들은 두드러 맞으면서 악을 썼는데 우리는 가들보다 20배가 더 덩치 큰 사람들이 다 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3.1운동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5.4운동이라고 것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은 땅보다 더 합리적이죠. 당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무조건 죽자는 것이 아니야. 계산해 가면서 차례차례 야금야금 대항했어. 5.4운동에 의해서 바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외세를 차례차례 대응해서 몰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자. 그 중에서 어떤 놈을 칠 것이냐. 제일 약한 놈부터 외세를 몰아내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5.4운동에서 제일 먼저 약한 놈 외세 몰아내는 작업 시작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국경 밑에 있는 청도 있죠. 청도에 유명한 칭다오 거기 삘 공장 있죠. 맥주 공장. 다시 말하면 독일도 영국 따라서 프랑스 따라서 정지 침략하는 데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온 것은 독일은 청도에다가 술 공장 만들어 갖고 야들 좀 서양 술 먹여 갖고 막걸리 먹는 놈들, 때갈 먹는 놈들 그냥 내두자고 선대하자. 그 작업을 해갖고 저 청도에서 거기다가 비닐 공장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닐 공장 만들어갖고 말하자면 직접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저기 독일이나 아니 저기
일본 놈들나처럼 직접 침략을 못하고 살살 상황 봐갖고 저기도 꼽다 끼어서 한 땅 뺏어먹고 접근했단 말이야. 근데 제일 먼저 요 새끼들 제일 야간부터 진짜 그래갖고 5.4운동 때 공격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상 이거 절개 같은 놈들이 와서 이것도 또 세상 우리를 침략을 하고 그래. 그래갖고 제일 먼저 그 칭다오 청도에 있는 독일 외세 자본에 의해서 하지만 사회 혼란시키려고는 부패 자본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되게 침략의 맛을 거두고 독일 협력하든지 아니면 물러가든지 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이 바로 5.4운동 목표가 청도에 있는 독일 공장 제일 작은 그게 바로 독일 놈 치고 포르투갈 치고 스페인 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치고 차례차례 그렇게 해서 이제 적대 관계 약한 놈부터 이제 잘라내면 남는 건 뭐지 이제 영국하고 일본하고만 낙하죠 주로 러시아하고 그 고립시켜가는 방법을 썼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 기밀을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얼른 눈치를 채갖고 응 알았어 우리가 온 것은 중국 군대와의 협력하기 위해서 왔지 침략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5.4운동이 우리 협력을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열강중에서 독일이 5.4운동을 지휘하고 저거 중국 침략을 분할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선언을 제일 먼저 해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청도에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그 5.4운동 기념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기서 그로 인해서 독일하고 중국은 원한 관계가 침략 관계가 소멸되어 버린다 한순간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중국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5.4운동 제일 처음부터 자기들 받아줬기 때문에 제일 좋은 우호관계가 유지되어 갑니다. 저는 이제 유교학생들 데리고 가면서 그 청도에 5.4운동 기념관직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도 동서독끼리 서로 안 싸우고 동서독 싸우게 하려고 오직이 이가 붙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의 동독 출신의 노동자 출신이 기민당, 3인당 당원이 되어갖고 동서독 간에 화합의자 운동을 만들었던 유명한 이번 16년 하나 이번에 물러간 사람 누구요?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충실한 평화운동으로 가야지 외세 침략주의에 앞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원기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바로 이 문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동기성 그리고 동지를 하나라도 발굴해갖고 규합해가는 운동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운동들이 그 수없이 많은 침략 속에서 고생했던 독일 사람들 특히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다가 마음을 여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받아줘갖고 동서독이 화합해갖고 결국은 독일 통일되니까 프랑스가 결국 독일 쪽에 비행문이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우리 독립 문제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접근해가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그 방향, 기본 방향은 독립선언서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딱 그렇게 했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쪽에서 공부할 때 그 독립선언서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상금 죽었다 썼죠. 상금 죽었다 해갖고 보다 외라고 했는데 무더 기억 안 나지? 형님 기억나시죠? 한국 변사회장 하셨던 정경석 변사가 독립선언서 제일 먼저 외쳤어.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한테 공개했을 게 아주 선포했을 게 제가 존경하는 변사님 경선 형님한테 제가 약속한 대로 제일 먼저 연장반 상금으로 1만 원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박수 치고 드렸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일선배님보다 1년 후배예요. 그런데도 애정을 갖고 공통점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기회 있으면 독립선언서 모두 그 정보를 형님한테는 받고 있는데 좀 찍어서 딱 한번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을공고 이만 사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뿌린 센터 만들어갖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만들고 마음입니다. 이 장소에 시작한다는 것이가 너무 이거라고 이렇게 흥분해갖고 30분이 가버려요. 자, 예습을 하려고 복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진도에 비해서 저는 앞에 예습한 것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 전에.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셨던 방송이 언제가 어디까지나 아, 32페이지 한 거 아닙니까? 양그 친구 가다가 거기 중고래자고 한놈 중고래자 보고 아, 32페이지 중간입니다. 32페이지 중간. 양이 저도 그때 32페이지 네. 33페이지까지 끝나지 않았죠. 네. 그렇게 내가 그 하한계가 어디길래 몰라갖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로 32페이지요. 32페이지 그 가운데 줄. 가운데 줄. 밑에서 12번째입니다. 그 밑에 그렇게 촌예 양계 네. 거기가 전혀 네. 그렇게 그 무기다가 내가 지금 빨간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그것인가 아닌가 몰라서 지금 저는 그거 전대하고 예습을 해갖고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저 4장 끝나고 이제 5장까지 나 공부는 해나갔어요. 근데 해놓고 보기에는 몸의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도 않았을 것인지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공자님이 보시기에 항상 중요한 공부는 그 부분만 딱 거기서부터 하고 그 다음 끝나고 그렇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이미 왔던 집하고 새로운 집하고 연계되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장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진짜로 이 중용을 진짜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이야 참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없다 어떤 거 없냐 능한 사람이 선하다. 선이란 말은 신선하단 말이니까 지금 뿌영물에 물 한 방울도 안 듣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순수해갖고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신선한 선자도 되지만 이건 드문 선자죠. 거의 없다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셀덤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어째서 없냐 중용이 이렇게 적게 중요한데 왜 없다냐. 없어도 없는 지가 얼마나 오래오래 돼갖고 지금까지 없는 지가 무척 오래되었다. 근데 뭐이 원문의 세상에 나오는 3장 중용 3장은 먼저 보자면 자왈 중용은 이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때 미, 선, 능, 백성이 능이 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까? 백성 중에서 중용 공부한 놈이 거의 없는 지가 거의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사실상 중용이란 말만 남았지 중용을 실현했던 사람들 거의 없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은거의 국이 행위 달기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봤지만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만 들었지 누가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위 달기도 지극한 정지에까지 잘했다 하는 말은 있는데 오문기사 나이 불견기있냐 말은 은거의 국이 한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지 말은 이론은 고상하고 좋은데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국이 어디가 있냐? 천국이 가까워져. 이거 보면 했지만 실제 천국을 실현하고 천국에 들어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한 건 똑같은 것이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그러나 내용 뭐냐?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한 얘기를 공자님 하시면서 이제 상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들어가자 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뭐 중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명 것이 25페이지에 나온 해석의 제2편 이게 앞에는 장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들자고 볼까요? 1절에서 중용은 시 최고적 도덕표입니다.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할 인간 도리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높은 수준에 있는 도덕입니다 하는 얘기를 선언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용의 체제가 흔들리는 원인은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또 중용이 최고 도덕 표준이다 해놓고도 그놈을 나눠놓고 보자면 안에 기승전결로 나눠볼 수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흔히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님의 비춰진 게 뭐냐면 원시 공산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시사회에서 인류 공동체적인 요소가 농사짓고 산을 팽창해가고 하다 보니까 저만 잘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선진도가 발전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26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인데 승부는 뭐냐. 옛날 원시 공산사회 같이 평화스럽게 살았던 것이 집회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제도에서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 재산을 독점하는 요소가 나오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는 것은 신분으로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신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신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신분을 공적 신분, 사적 신분 섞어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보험권 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아무리 공장이 못 떠들고 있지만 보험권 제도에 있어서 사유재산 제도 다시 부흥 속점을 신분적으로 정당화시킨 것 갖고는 어떤 의미에서 이상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놈을 갖고 왕도 이론이, 군자 이론이, 선비 이론을 해봤자 진짜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맹자님이 몸부림을 쳤지만은 안 돼요. 그 오늘날 그 문제를 수정하려고 했던 공자님, 맹자님 이론은 이론적 계승자가 실제로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공산사회가 다시 말하면 서로 돕는 공평한 공산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합니다. 막스 보고 나오고. 그 이제 칼 막스 주는 그 앞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서로 돕고 뭐 도리를 지키고 인류를 지키고 해봤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뭐냐, 잘 먹고 잘 살도 호강하고 권력 남용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팽창해 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짧지만은 25페이지부터 나오는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분은 이것이 동양에 있어서의 봉건 사회가 타락해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체제가 제일 처음에 타락한 체제가 뭐예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가 더 타락한 게 뭐예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하고 만들어졌던 것들이 실은 서양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시대와 관련되면 제국주의 시대는 뭐냐면 임금제자니까 제국시대는 군왕체제가 절대군주체제를 전제로 보는 겁니다. 절대군주체제가 어떻게 깨집니까? 백성들에 의한 저항을 통해서 나중에 혁명에 의해서 깨지죠. 레볼루션적 게임. 그렇게 의해서 하지만 절대군주제도가 붕괴했던 건지를 서양사상학교는 해서 못해. 서양에서 뭐라고 할까? 그것이 유물 변증법적 이론에 의해서 사회가 전복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이제 역사 변증법이에요. 이론적 변증법에서부터서 계급이 구조가 싹 깨져갖고 다시 밑바닥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이 역사 변증법인데, 역사 변증법에 대해서 이것들은 역사 변증해갖고 전부 뒤집어 부자한 놈들은 볼셰비키다, 프롤레타리다, 야들은 인류 원수다. 그래갖고 그놈을 철저히 누르면서 기존 체제 속에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논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자본주의 이론 받자면 자본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는 것을 전제로 험체되고 이것이 없어지면 지옥이다. 그 대목에 대해서 아니다, 이 뜻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기독교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자선운동 해가면서 존재하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솔직히 말하면 현재 한국의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들은 자본적 지배와 권력적 지배, 봉건적 지배에 변형되어져
절대적 지배 체제하고 타협해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정당화시켜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거기서 들어올지가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안 돼. 그건 거짓말이요. 과거 버려야 돼. 그 나온 사람은 바로 말하자면 칼 막스라고 하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자본에 의한 지배 체제를 거기다가 인정, 자비, 사랑 핑계대 갖고 따뜻거려 가면서 반항 못하게 만든 부터가 안 된다. 그 뒤로 나온 사람이 근본적으로 눈가고 되는 사람이 이제 칼 막스였는데, 칼 막스가 너무 심하게 칼 막스가 하고 있는 태계들은 뭐라고 보냐면 볼셰비키라고 해갖고 다시 말하면 천적 혁명에 의해서 반대판 죽여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칼 막스 이론들은 극단주의적인 입장으로 논의가 됐던데,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새로운 이론과 특히 맹자 이론이 다시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스 베바라고 하는 사람 이론이 들어가고, 그것을 정책으로 수정하자. 그래서 이념적 방법 갖고 아니라 정책으로 수정하자. 차례차례 고쳐나가자 하는 논의가 되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 개량 혹은 사회 보장 혹은 사회 보험제도 중에서 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이론이 처음에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갖고 자본가 싹 죽여버려야 해. 방향으로 나갔던 칼 막스 이론이 아니 힘을 모아갖고 타협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자. 이 이론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특히 이제 그 결정적인 문제를 어디서 나오냐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계량주의가 하나는 뭐냐면 협동조합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독일이 미국한테 영국한테 직살하게 당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독일 노동자들이 싸워봤자 독일 노동자 독일 자본 가지고 싸우면 지게들 죽잖아. 그렇게 지게들끼리 모아갖고 야 우리끼리 좋게 타협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해 나가자. 그것이 산업민주주의 인더스트리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민주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산업민주주의에서 뭐냐면 자본과 돈 가진 사람들은 고생해서 매일 가져 있으니까 그 권리를 인정해 주자. 그 대신 니가 노동자들 전부 니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 그럼 노동자들도 사실 말하면 건설하고 사회 건설은 노동자들 공헌이 자본가들한테 크지 않냐. 너희들 돈 주고 월급만 주고 앉아 우리 불러먹고 있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 그러면 자본가들은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되 모든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냐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간에 타협해서 결정을 하 공동 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독일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좀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공동 결정, 코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독일 말로 하면 밑베스밍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이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노동자도 전체 산업 문제의 결정인데 정책 결정의 50%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도 50%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50% 갖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해 나가면서 고쳐나가자. 부탁하고 싸우자 쫙 죽여보자 지금 어디 가자. 그 이론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타협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들어진 것이 정책 이론입니다. 첫째에 있어서 말하자면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첫째, 많이 받으면 벌면 많이 세금 내기로 하고 작게 받으면 세금 작게 내고 못 벌면 세금 안 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갔던 거 갖고 돌려주기로 하자. 그것이 말하자면 산업민주주의에서 누진세율 원칙이 됩니다. 그 누진세율 원칙이 돼갖고 서로 간에 독일 사람들이 노동자 자본가 안 싸우기로 해버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 지려버려 한다. 노동자가 자본가 밟아버려 한다. 한 이론이 독일에서 퍼져버리죠. 그것이 유명한 공동결정법 코디터미네이션. 코는 공동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독일 말로 하면 서로 간에 밑베스밍이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타협해 나가다 버는자. 그럼 이제 노동자가 이제 월급 많이 받고 돈 저축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론이 노동자도 자기 회사의 주식을 월급에 남는 돈 갖고 보너스 사기로 하자. 노동자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노동자 그 회사 미워봤습니까? 지게사지.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다. 국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결정 체제를 통해서 산업민주화가 엄청난 이론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이론은 독일하고 지는 나라는 다 보급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뭐냐면 사회주의 이론들이 정당화되어버리고 자본가 요구도문가 있으니까 딱 우리나라는 덮어버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실 과거보니 내가 독일가 와갖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이 코디터미네이션 공동결정 이론에 관한 것들을 협력해갖고 노사 간에 협력해갖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를 독일법 맨날 같은 걸 터뜨리려고 했는데 난 전국 민법인데 내가 너는 볼 수 없잖니. 그러나 그 내용 갖고 설명을 해서 유일하게 설명하고 되겠습니다만 전남대학만 저 거대한 대학에서 그 공동결정 체제에 관한 산업민주화 체제에 관해서 기본적 이론 하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도 된 나라에서 산업민주주의에 관해서 공동결정에 관한 이론 하나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 근데 다행히 이용섭이 광주시장이 독일 갔다 왔다 하길래 자네 그 갔으면 그것 좀 배워갖고 와서 해. 예, 안 한다. 근데 개똥이나 갖고 와서 우승하고 뭐 하는 게 정치인상 다 그거지.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독일하고 연결시켜서 3인단이건 3인단이건 기민단이건 마찬가지다. 그냥 다 공동체니까 협력해갖고 서로 간에 안 싸우면서 나눠먹고 공평하게 체제를 유지해나가도 하리라 말이야. 그것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세금을 통해서 많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제2차 부진세를 걸치고 두 번째는 그것은 조절하는 사회 주체로 참여한 것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더 커져서 협동조합입니다. 그건 신용협동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이 아닌 협력운동을 통한 사회 중간 조절 역할을 하고 있죠. 나도 이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하긴 하다가 이제 그렇게 힘 빠지고 말았습니다만 지금도 실은 만약에 이 화담사가 어느 정도 발전은 무덕 잘 들어가요. 예. 만약에 집 산다 했다면 그 사무실에다가 저 사람들이 지금 마을 분고 해갖고 돈놀이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여기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심이 돼갖고 돈 모아갖고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여기다 하나 만들면 되지 않냐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말 잘못하다 보면 모두 이혼보다 나한테 뜬기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보고만 있을 뿐이야. 그다 협동조합 만들고 협동조합에서 나온 돈 갖고 운영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그 커피 타볼 때 여기다 콩가루 넣지 않아요? 콩가루 공장하고 여기 콩가루 면사 여기 저 음식점 있어요. 화정 식품이라고 있어요. 그거고 여기다 투자해갖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모든 문제에서 음식 가공하는 데서 콩가루, 미숫가루 가공해서 만들면 여가지고 바로 농사직선 시장관이 중국 생산선에 101시장관이요. 세상 600년 된 농업 기초 농사 직선 체제에 있던 이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한 걸 산업하고 자본하고 협력한데 참여하는 기관을 못 만들니까 아까 같은 얘기가. 그리고 틈바에서 집 지사갖고 집장사 해갖고 세낼 생각 못한다. 이런 뜻에서 보자면 여기다가 저기 내가 눈독 들어온 집이 거기 콩가루 장사한테다 미숫가루 장사한테다가 화담식품 협동조합. 그런 팔면 너무 사모님이 우리가 우리 조합 갖다 사먹고 뽑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아주 적다 보지만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식품 가공은 거기다 뭘 넣어야 하냐 그러면 반드시 곡식만이 아니라 그럼 발효시키는 가공식품만 넣으면 되죠. 그런만 돌려버리면 여기서 우리 회원이 우리 자식들 혹은 직원들 여기서 취직시켜놓으면 여기서 돈 생기기 취직자들이 장소 모아지지 명당 발버건다고 사람도 모아질 거 아니에요. 이 체계가 자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는 터전을 광주에서 이럴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협동조합 만들어서 산업화하는데 자기 돈 투자하고 직자 하나 키워냅니까? 맨 시간 때문에 끄기라만 하려고 목사는 눈 따고 막 나무라기만 하지 자기 뭐 성인이나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뒤시 제일 부린 사람들이 큰 돈은 제일 자체. 그런 풍토를 보면서 광주 정도 된 지역에서 그 거대한 조직 갖고 산업민주화하고 협력은 체제에 눈 하나 돌린 사람이 그 많은 기독교들이 없냐 왜 하나도.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발상법이 자주적인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 통해서 나왔고 그 내용만 읽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우리는
독립선을 하듯이 단순히 나라 세우듯이 우리 힘으로 우리 힘을 모아가는 방향을 정리했으면 어쩌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공자님께서는 여기서 애초에 정신차려 갖고 진심으로 진행이 흘러간 사람이 없었지야. 근데 나는 어쩌냐? 공자님 뭐요? 그 26페이지 밑에 보니까 공자님 어디서부터서 세산고사 아버지 없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7살과 고모이 돌아가시고 또 여기저기 말하면 양동 시장거리 그 장사지 하새끼 돌아다니면서 여사람이 생기고 사람이 이러면서도 정신 차려가 딱 해갖고 눈 똑똑을 뜨고 거기서 지하철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나도 돈 준다고 하면 푸다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 정신, 내 정신이 아니라 우주 정신과 가야겠다 하는 중용의 정신을 갖고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맡아도 공자님 거기 가서 중용을 실천해 갔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짧지만은 세상 26페이지 밑에 세 줄 것도 있죠. 공자님이 백성들은 정신 차려왔더니 못 찰 것이야. 나라도 차려야지. 그것이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전에서 보자면 승은 자기 본질 문제를 설명한 것이고 전은 대조에서 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을 통해서 공자님이 그 아까 보셨던 내용처럼 다시 말하자면 26배 위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만 재산 차지하고 그런 거 신분으로 합리화시키고 하려 같은 것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근본적으로 정신 체계 해나가자. 그래서 그 도덕의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다시 말하면 제일 시작이 뭐였냐? 춘추라고 하는 윤리적 교과서를 제일 먼저 공자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대로 놔두면 맨 지기배뜨기만 쳐 올라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부터 그 내용을 주장해갖고 정당은 잠깐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의주와 융평지치 군자의 자세로 전체를 통합해서 대동 인류 공동체 대동을 만들어가자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 당신 시범적으로 나라를 한번 해보는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춤추 다음에 이제 더 사회가 불패고 팽창해버리니까 전국시대가 되죠. 이 춤추시대보다 전국시대가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부를 축적하고 있는 또 권력적 부패가 더 크게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놈은 오히려 그쪽만 다 따라가자고 춤추보다 전국시대가 더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안 돼야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춤추는 그래도 춤추 정당한 생각이라도 있다. 전국시는 그것들 못된 놈들이 왕권 따라가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국시는 뭐냐면 가장 군웅들이 활동해갖고 전국 침이 나오죠. 그 가들이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영웅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맹자님이 전국시대에 그 아까 말한 한공, 문공 어쩌고 가는 사람도 아니야. 그 실은 독지자들의 장사품이야. 나는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공자님 계좌는 그 말 안 들어. 그 마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래 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권력지향적인 타협 이론, 아니 무기하는 부패적 타협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방향으로 공자님이 정통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맹자다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럼 갖고 끝까지 맹자님은 그 정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세계는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준비해 나가는 제국주의 정책시대가 되잖아요.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갖고 끝까지 떨고 있는데 그 이론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수정할게요. 공자와 맹자 이론을 받아들여 수정할게요. 수정이 뭐예요? 정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양에서 정책과학이 안 나오잖아요. 대동사상까지만 나오지. 그럼 대동사상 시키는 것이 정책과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서양에서 막스 베버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문제가 정책적으로 좀 좋은 점 따갖고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런 발상법은 중요해요. 발상법은 중요한데 중용체제를 실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갖고 체계화해갖고 다 거대한 체계를 맺는 것이 이제 막스 베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학인 사회학,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베바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칼 막스 이론에다가 베바 이론을 붙여버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자본가 노동자가 대립하지 않고 타협해서 고쳐질 수 있다. 그런 이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오늘날에 와서 바로 말하자면 두 번째 칼 막스에 주장되어진 것은 정치 이론을 받아들인 미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누진 제휴를 체결하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까 말한 자본가들 회사인 주식회사가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 전부 연결시키는 협동조합과가 딱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합자하고 회사하고가 타협해서 이루어진 절충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진 사회보험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이 어쩐지 그 세상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대비해야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까 얘기했던 노동조합 조합운동을 통한 이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주도권을 자본가인 회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잡도록 하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말하자면 유럽이 낳은 특히 독일에서부터 나왔던 협동조합 운동, 라이파이저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이름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협을 통해서 투쟁하지 말고 철저하게 규제하고 나눠주기를 이거자 하는 이론이 결국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되고 사회보험제도가 되어갖고 근로일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본가에 의한 지배체제를 소비자와 생산자와 노동자가 결합해갖고 사회 경제의 주도권을 협동조합이 잡지 않는 조합민주주의. 그보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합민주주의란 말은 옛날 말하면 그 조합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써먹었던 건 누구냐 하면 히틀러 이전에 독재자 무솔리니죠. 무솔리니에서 만들어졌던 조합민주 독재주의입니다. 조합독재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합민주주의하고 회사주의, 자본가 회사 자본주의하고 근본 차이가 어디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거기서부터 자본가 지배체제가 흔들려버리게 됩니다. 자본가는 투표권이 무엇에 결정돼요? 주식을 줄을 누가 많이 갖냐 해서 자본의 크기에서 결정되죠. 한 사람이 만 줄 가지면 만 표예요. 한 사람이 한 표 가지면 한 표예요. 그러면 돈 많은 놈은 사람은 하나인데 법에 의하면 인간 평등인데 자본가는 자본 비율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된다. 그 대목을 깨버린 논리가 뭐냐면 협동조합은 아무리 돈을 많이 내서 그리고 이윤이 생기면 이윤은 배당을 받지만 투표권은 뭐예요? 한 조합은 한 표예요. 한 조합에 한 표니까 자본가들이 제일 실제 그게 너무 나하고 똑같냐? 근데 사람은 표는 마음이지 돈이 마음이냐? 그 중요한 문제는 돈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돈이 의사 결정한다는 걸 수 없겠냐? 그건 무수주의예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의사 단위가 된다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아니 논리가 딱 나버린 거예요. 이 논리 갖고 나는 이제 독일에서 내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내 지도교수였던 마샬 교수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딱 솔직히 얘기했어. 당신도 이제 자본주의하고 미국 공부했으니까 미국의 자본 체제를 옹호해야 독일 사람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리에 분열돼 있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라. 의사의 단위가 사람이냐 돈이냐. 마샬은 분명히 얘기했어. 의사의 단위는 사람이다. 그럼 자본주의는 독립보다 평등주의 아니지. 민주주의 아니지. 자본주의는 자본이 다니니까 민주주의는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가 아니고 돈 다니고 갖고 결정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 당신이 이름 틀렸잖아. 그 대목을 주장한 미국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던 독일적으로 합리화시킨 거 당신 따른 거 아니냐. 마샬 뭐냐면 실은 당신 말이 맞아. 그러나 우리로서는 독일서는 미국한테 2차례전 주고 술 이제 당해갖고 만약 말 안 들으면 밟아버린대. 살려면 타입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에 이야기했던 그것도
이게 만표 가지고 있으니 만주를 갖지만 만주는 원래 만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만표가 되면 1인표가 될 것이니까 그 가능성을 내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다. 그렇게 얼마나 그 쏙 들어가본 놈 소리를 던지는다네. 그렇다. 그래서 마샬 교수는 한국에서 가면 내가 눈 감고 대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나 때문에 한국에 2번, 3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갖고 나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고대 연대 대기면서 강연하고 전남대학에서 2번 강연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소원은 뭐냐, 그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중공으로 서안으로 10여 명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으로는 독일 사람들은 동양식 민본주의를 속으로 좋아하면서도 잘못하다 보면 미국의 그 가장 대장관들한테 탈피면 다치잖아요. 그렇게 눈치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 칼 막스에 받아들였던 것들이 실은 말하자면 그 중국으로 기독교 포교로 들어갔던 옛날 마토리치한테 얘기했던 맹자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해요. 민이 본이지 어떻게 다 돈이 본이냐? 그 말이 바꿨다. 그래갖고 그놈 갖고 민이 본이다. 이 얘기를 마테오리치 다시만 중국에 포교하러 왔던 반동 정교계 이후에 기독교 포교로 왔던 사람들한테 다 상황 뒤집어버린 이론을 주장을 하니까 마테오리치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주님이 창조했지만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도 또 창조돼갖고 주님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주님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다 피조물도 주님 분신 아니냐고 말이에요. 분신자한테 정신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그걸 무시해보고 창조주만 바라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 이론을 마테오리치가 이제 맹자주의자한테 받아들여갖고 이미 정신이고 뭐. 그래 받아들여갖고 바로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 피조물이 완전 이제 창조주하고 뜻이 같아지면 20년이 되니까 정신이 하나인데 피조물 창조물 딱 구분해서 볼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을 받아들입시다. 중국지로 받아들입시다. 너희놈 새끼 중국에 포교라고 보냈더니 중국에 너 매로 돼갖고 거기 슬쩍당 봤냐? 그래갖고 마테오리치 로마 교황청이 파문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테오리치는 연구해갖고 왔던 거 처음부터 모두 쫓겨나봤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프랑스에 있어서 계몽주의 민권주의 운동한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그럼 딱 뿌려버려. 그것이 바로 루소하고 몽테스키하고 볼테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1등 가는 계몽주의자들한테 이론적 무기를 다시 말하면 맹자한테 갖다가 준 것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싹 내세워버린 것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근대화에 있어서 바이 더 피플 개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 의해서 서양 사람들이 내세워버린 모든 민본 사상은 L3R 우리가부터 맨날부터 떠들어댔던 내용에 그 내용 수행이 제일 처음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우리의 문명을 통해서 인간 정신을 평가한 제재가 서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정신을 받아들여갖고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르네상스 처음에 R, 퍼스트 R, 두 번째가 세컨드 R이 이제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해갖고 들어왔는데 리포메이션 갖고 아니 집어버려야 해. 그게 뭐예요? 레볼루션이에요. 레볼루션 또 서양 사상이 나오고 지금 아까 말하는 볼테르 그 사람도 했으니까 자기 사상이 다 했는데 오늘날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왔던 저 레볼루션 사상 밑바닥에 뭐냐면 맹자 사상이 밑에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세 번째 서드 R인 레볼루션은 서양 사상이 아니라 동양 사상이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이 바로 이제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그 보면 또 오브 더 피플 포드 그다음에 바이 더 피플 개념이 나오죠. 바이 더 피플 개념은 분명히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지만은 그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동양에서 맹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세계가 다수이 되었단 말이야. 뭐 이런 체계를 갖고 동양 사상, 민본 사상 갖고 정리를 해놔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맹자를 공자님 다음으로 아성으로 모시고 있는 북쪽 사람들이 그네 뭐 사상 공부를 못해.
그렇게 맨 공자 맹자 문자만 갖고 얘기를 하지 사상수의 배경을 과감하게 못 설명 못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야 레볼루션이 되니까 백성의 주의가 백성의 이겼 나라가 리퍼블릭이죠. 공화국이 아니에요. 공화국은 바로 뭐냐면 치자와 피치자가 아이덴티티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치자 중에서 위임을 받은 놈이 수임을 받은 놈이 대표로 뽑히잖아요. 그럼 치자와 다스리는 놈이나 다스림 받는 놈이나 옛날 다스리는 놈은 이제 계급이 있었어요. 봉건제에. 근데 지금은 없어. 계급 없어. 단지 누구든지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위임을 받으면 그 사람 통치로 나온다. 그것이 이제 대의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레볼루션 A에서 이루어지는 리퍼블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제 전체적인 사상을 통일해 갖고 한말로 좀 백성의 주인이시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주인시를 근대화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전 사상 체제 같은 것이 과감하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원래 끄떡이 유교 끄떡인데 이게 일원화시켜갖고 세계 사상하고 연결시키다가 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고 있어. 풀가는 곳이 어디서? 잘만 하면은 화담사에서 중심을 해서 화담사하고 광주향교하고 연결해갖고 여기 민본주의 운동을 여기서 한번 저지해버리면 거기다가 이제 불교가 좀 참여해주고 기독교가 좀 참여해주면 뺀떡은 될 거 아니에요. 꼭 뼈쪽지 밑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운동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공자님이 맹자님이 주장하셨던 대로 사람은 우주 옆에서 영암이 있어서 하나고 부처님이 있어서 하나고 성자님이 있어서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대동 세계, 대동화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짧지만은 이 내용이 여기 나와는 25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선능에서 나오는 미니 보이다는 세력을 지금 맹자님 이론적 배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대목을 공자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던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이 27페이지에 나오는 공자가 생각했던 중용사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공자와 중용사상에도 이전에 나오는 27페이지 그것도 크게 나누어보자면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자면 공자님 사상을 직접 표현하고 이 책에서는 27페이지 밑에서 6줄에 나오는 대로 은나라, 상나라의 탕왕, 요리사 이윤을 내세워갖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꼭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한 걸음 더 띄어갖고 28페이지 보자면 주역에서 설명하기를 설명한다면 모든 것은 딱 고정관념이 아니라 수없이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변해간다는 변하지. 무한 변화 이론을 수십 가지고 변형이지. 균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지막 부분 26페이지 마지막 예술이 보이죠. 공자 일생 동안 한 대목이라면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변화는 그 아주 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결론되고 있습니다. 그 28페이지 제일 밑에 보이죠. 공자 일생 동안 한 다음에 왜 변화가 됐냐? 지, 용, 인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지를 실천하고 인을 실천하고 용을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정의적인 자세를 가진 지도자가 나올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28페이지 밑에서 6줄부터 29페이지 여기서부터 첫째 줄에서 5줄까지 이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갖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모색하고 노력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지인용 자체가 정신적 노력 아닐까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 중용이라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중용은 다시 말하면 철저한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안 와. 그러지. 법이 혼자 행하지도 안 하지. 네. 그 행한 사람이 그걸 행할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면 사람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때 부처님 말씀드린 이시 유심조라고 하는데 네. 가면 말 유심조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청하신 말씀하신 대로 근본은 무엇이냐? 마음이다. 그래서 대의는 바로 청하신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마음을 으뜸으로 삼아라. 여기다 뭐라고 했어? 힘. 마음을 으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불교만 심종이 아니라 실은 말하면 기독교도 여화종 주종이라고 생각이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공자님의 마음이나 심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심종으로 볼 때 바로 세계 종교를 통합할 수 있어. 그 심종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도권 잡기 위해서 맨날만 그러지. 탁트리 싸움이 벌어져고 세계 이 지금이 장난치고 잡고 말로 고상한 소리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주도권 위해서 이거 왕처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냐 하냐? 그럼 그 밑바닥 뭐 있어? 너 따로 손판 놓고 있지. 너는 세상 운전 맺힌 네가 전쟁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거 뭐예요? 그것이 사탄이요. 네. 그래서 운전 마냐면 심종이란 말은 정심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삼자.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정심종이라고 한다. 중국이 사탄 짓거리를 하면서 또 사탄을 남을 내려도 금방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짜는 덮어보고 보자. 우리 방향으로 가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눈 깜짝할 수가 안 해. 지금 현재 로마 교황 맡고 계신 프란시스코 교황 말씀대로 절대적인 사람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주님의 일만 꼭 내세우려고 부처님 일만 내세우려고 그러냐? 왜 공산주의만 내세우려고 그러냐? 그 내용을 가면 실은 오늘날 누구 말씀하신 건 손가락 뒤집듯이 하나예요. 여관장이요. 세계에 지금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말을 고상서 해놓고 뒷공문에서 습한 놓고 딴짓거리고 잡혔어. 그래서 오늘날 지금 코로나 갖고도 얼마나 많이 속으로 습한 놓고 장난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뜬다 보게 많이 시간 벌어진다만 중요 문제는 여기서 그다음에 열근성까지 얘기할 것인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욕망의 문제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자면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29페이지부터 보자면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꼭 속으로 수판 나왔고 지가 찾겠거든 안 넣었단 말이야. 안 넣어줘. 그 욕망이라고 해서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것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어갖고 강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3절과 4절에 나오자면 원석이 그 이번 얘기부터 시작해서 틈만 치면 처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성자 만나서 그 막 욕심 벌자고 했던 두 친구가 와갖고 성자라는 분이 먼저 소망을 얘기하면 다음 사람한테 배줄게. 그랬더니 서로 지가 먼저 안 하려고 네가 먼저 해갖고 둘이 상하고 말하는 죽여온다. 그래갖고 나중에 원수가 돼갖고 그 몸감 찔러본다고 내가 먼저 할게. 뭐냐 내 눈구녕 가다 배렵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배가 불게 그 상대방은 눈구녕 두 개를 배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말하면 중요 문제는 여기 그 30페이지 나온 대로 이 좋은 얘기를 강제하기 위해서 억지 쓴 방법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부작용이 커져갖고 그것이 부작용이 전체를 다 깨우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지금 말 안 들으면 죽여본다고 하는 상대방 항거하는 죽여본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구상에서는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무기가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저 이쁘라고 하셨던 물리학 교수이신 어국주 교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무기는 인류를 50배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현재 말 안 들으면 반대발 죽여보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왜냐? 자기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은 내세우기 위해서 세계 평화 핑계대고 그게 협박이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지 않아요. 세계 멸망시킨 무기가 인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터져나가면 잘못하면 우주에가 오염이 되어버려요. 우주가. 이렇게 이 우주가 오염된 문제까지 입을 때 그런 어떤 짓을 한 놈들을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것이냐 멸종시켜야 할 것이냐 문제가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취시할 것이 내가 잔소리 하다 보니 너무 끝나갔습니다만 중요 문제는 이것이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주경을 하지 않으면 세계는 멸망한다. 그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 32페이지부터 해 나가면서 그다음 좀 굴려갖고 그다음에 4장 기본 처음 문제까지 읽으면서